예, 안녕하세요. 케빈 킴 대리대사가 70여일 만에 긴급 경질됐죠. 저는 이것이 미국의 대한 정책 급변의 신호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 트럼프 정부가 그냥 미국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는 4개 전선에 걸친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케빈 킴 대리대사의 경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단속국 요원이 30대 여성을 사살하자 이제 트럼프가 아주 쿨하다 그럴까 냉정한 반응을 합니다. 네. 저기 이제 뭐냐면은 미네소타의 미네아나폴리스에서 이민 단속국 직원들이 이제 행렬을 지어서 이제 차량으로 가는데 눈 때문에 차가 막히니까 그걸 내려서 이제 차를 뽑는 과정에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지금 저 차가 와서 가로막고서 이제 화면은 안 나오지만 온갖 쌍소리하고 고함치고 막 조롱하고 합니다. 그 여성이. 그러니까 이제 차를 내려가지고 이제 가니까 이 여성이 이제 차를 뒤로 뺐다가 앞으로 몰았죠. 모니까 지금 총을 쏜 거예요. 누가 쐈냐? 이게 지금 그래도 요 앵글에서 찍은 게 그나마 보여주는데 이겁니다. 지금 이게 어느 화면이냐면 차를 뒤로 뺐다가 앞으로 막 가려고 하는 과정인데 그 가는 과정 앞에 이미 단속국 요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속국 요원을 향해서 간 거예요. 실제로는. 객관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요원이 바로 총 뽑아가지고 쏜 거예요. 저 요원이 그 전에 이 시위대 차량을 단속을 하다가 시위대 차량에 매달려서 끌려가다가 이게 크게 다칠 뻔했던 그런 요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얄짤없이 반응한 거죠. 그 요원 입장에서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숨진 건 여성이고 37살쯤 됩니다. 바로 트럼프가 바로 반응을 해요. 이 트럼프의 소셜미디어에 나온 주요 구절들을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숨진 여성은 직업적 선동꾼이다. 프로페셔널 에지테이터다. 막 거기 가서 보면 막 악쓰고 막 난리 부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법률을 위반하며 차를 몰고 IC 차량을 가로막고 지시에 거부하고 IC 요원을 고의적으로 폭력적으로 악의적으로 치려고 시도했다. 우리는 폭력과 증오를 부추기는 급진 좌빨 운동으로부터 사법 요원들을 보호하고 옹호해야 한다. 지금 이 사건 난 지 한 30-40분 만에 나온 반응이에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비를 떠나서 정치 내전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잘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트럼프는 4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고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 전선은 국내에서 괴물과의 정치 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괴물은 어떤 괴물이냐? 머리가 셋 달린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하나하나만 보면 다른 짐승인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몸통이 하나예요, 실질은. 첫 번째 머리는 해체주의죠. DEI, Diversity, Equity, Inclusiveness, Inclusion, 다양성, 평등, 포용성. 기존 도덕 일체를 해체하고 무도덕의 지평에서 뒹구는 모습을 이제 찬양하고 그걸 추구한다고 이제 표방하는 데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 이름을 정확히 정했는데 뭐 정치적 올바름 이렇게 표현되는 거, 정치적 위선 저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부비부의 순응주예요. PC.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원이라고 부르면 그 양반들 마음을 상하게 해.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라고 불러야 돼. 식모라고 부르면 비하야. 그러니까 가사 도움이라고 불러야 돼.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모든 일체의 정치적인 혹은 가치 판단을 수반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전부 자기들이 정의한 그 용어 외에는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이 용어를 써야 사회가 갈등이 안 일어나고 부비부비 뜨뜻해진다. 그러니까 이 부비부비 뜨뜻함에 너도 순응해서 살아라. 아니면 너는 반사회성이 있고 공격적이고 아주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언어 체계와 사고 방식을 일단 허리를 분질러서 마비시키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양순하고 부드럽고 배려 깊은 모습이 자기들이 연출을 해놓고 너희도 딱 요 스타일대로만 살아. 여기서 1mm라도 벗어나면 너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야.
부비부비 순응주의라고 저는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거 참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정치적 올바름, 뭐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좌빨 급진주의죠. 체제에 대한 급진적 폭력적 테러, 사보타지 이런 거죠. 뭐 팔레스타인 그 지지한답시고 그 이스라엘을 박멸하자, 유대인을 박멸하자, 앤티파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세 개의 대가리를 가진 이 괴물과의 정치 내전이 트럼프의 본령이에요, 이게. 이게 표 기반이기도 하고,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확대돼서 이제 글로벌 전략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글로벌 전략들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전선이 이번에 나온 거죠. 서반구의 종중 마약 카르텔 정치 집단을 적으로 삼고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2025년 8월 1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 전함이 2척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월부터 마약보트 격침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30여 척을 격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0일부터 유조선을 납포하기 시작을 해서 12월 20일에 두 번째 유조선을 납포했고, 그리고 1월 3일에 마두로를 포획했고, 1월 7일에는 유조선을 세 번째, 네 번째 유조선을 납포했는데, 1월 7일, 자기들 날짜로 1월 7일이니까 우리 날짜로는 오늘이에요. 한 척은 러시아 국적선입니다. 이제 러시아 국적선, 그럼 이제 좀 문제가 복잡해지죠. 이 러시아 국적선을 이제 연말부터 카리브해로부터 추적해 왔는데 1월 7일 날 한 열흘 동안 추적했단 말이에요. 영국 아이슬란드 사이에서 납포했어요. 그러니까 카리브해에서부터 대서양을 가로질러 가지고 그 영국과 아이슬란드 사이에서 납포를 했는데, 추적했던 이유는 다른 배들은 미군이 접근을 해서 야, 너희 배 지금 뭐뭐 오겠으니까 우리가 타겠다 그러면 뭐 타세요. 그러고 백기를 들었는데 얘들이 백기를 안 들었다고요. 그러면 무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 협조를 안 했단 말이죠. 백기를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추적만 한 거예요. 루머는 러시아가 격분해서 에스코트 중이다. 실제로 뭐 에스코트 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고, 이러한 루머와 이런 우려 때문에 영국군과 프랑스군도 작전을 했어요. 함께. 사실은 영국군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유조선 추적이 이어지자 골빈 언론들, 좌빨 평론가들이 뭐라 그랬냐. 미국이 무리하게 러시아 국적 유조선 납포하러 시도하다가 엄청 심각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납포된 이후 러시아 외무부는 굉장히 겁질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원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해주고 초기에 석방하기 바랍니다. 예. 완전히 뭐 태산이 다 떠나갈 것처럼 뭐 요란 법석을 들었는데 결국 쥐한 마리 지나간 거야. 초기에 석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전선이 이제 말하자면 아까 그 서반구의 종중 종러 이제 마약 카르텔 체제와의 싸움이고, 세 번째 전선이 뭐냐. 유럽을 압박해서 우크라를 더 크게 지원하도록 만들고 자주 국방에 나서도록 만들고 그린랜드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 협조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제3전선입니다. 이때 유럽 압박 수단이 희한한데요. 트럼프만이 쓸 수 있는 수단이죠. 유럽의 PC, 부비부비 순응주의와 해체주의를 정면 공격합니다. 저도 이거 그럼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처음에 이제 유럽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제무대에서 공식 발언, 아주 중요한 공식 발언을 통해서 공격한단 말이야. 그게 처음 드러난 게 2025년 9월 23일 유엔 연설입니다. 여기에서 유럽의 그 정치 문화를 통렬하게 공박해요, 여기서. 그리고 그로부터 한 2달 반 정도 있다 나온 그 2025년 국가안보 전략. 거기서 다시 유럽 편의 대부분이 유럽 정치 문화에 대한 공박이죠. 그러니까 유럽 보고 각성해라. Make Europe Great Again 운동 이렇게 해라. 자유공화 보수운동 일으켜라. 그러고서 막 범프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추세가 계속되면 유럽은 20년 안에 아무 정체성 없는, 알아볼 길 없는 고깃덩어리로 변할 것이다. 이때 이제 고깃덩어리는 제가 집어넣은 거고요. 정체성이 없고 알아볼 길 없다라는 건 표현이 있고요. unrecognizable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촉구하는 대로 유럽이 정신을 차려가면 뭐 100% 안 차리더라도 10%, 20%, 30%라도 그 방향으로 차려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러시아는 친서방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유럽 무서워서. 러시아가 중국과 깐부 먹고서 러시아한테 맡겨지는 역할이라는 게 뭘 거예요? 결국 유럽 사이드와 북극 사이드에서 유럽이나 뭐 미국과 이렇게 힘겨루게 해라 이건데, 유럽이 흐물흐물해가지고 러시아에 협조하면 상관이 없는데 똘똘 뭉쳐가지고 반러 성향으로 확 나가. 그 덩치가 골 아프죠. 골 아픕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중국 위성 국가 되는 건 국가 자살이 되는 거죠. 이게 트럼프의 제3전선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가 아니라 우크라는 한 부분이고요. 유럽을 움직여가지고 우크라를 책임지도록 만들고 자주국방에 나서도록 만들고 그린란드에 관해서 협조하도록 만드는 것. 그 다음에 트럼프의 제4전선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우디를 주춧돌 삼아서 이란 체제를 변경하고 중동을 바로 정돈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란 체제 변경을 목표로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이러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본 거예요. 예,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이 이쪽으로 가고 있죠. 이란 체제 변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날이.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국내에 있어서 이제 괴물과의 싸움, 그 다음에 서반구에 있어서 마약 카르텔 체제와의 싸움, 그 다음에 유럽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유럽 쪽의 싸움, 그 다음에 중동 바로 정돈 싸움, 이렇게 네 가지가 막 섞여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 이제 참고로 지금 중국, 러시아가 독재 국가와 종중 세력의 위기 앞에 이제 속수무책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중동 보세요. 시리아 자빠졌죠. 이란 자빠지려고 하고 있죠. 이란의 앞잡이인 하마스, 헤즈볼라 괴멸됐고 후티는 지금 찍소리도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자빠졌죠. 쿠바 자빠질 거죠. 콜롬비아 자빠질 거죠. 콜롬비아도 색깔 아주 안 좋습니다. 미국에서 소모되는 코케인의 대부분이 원래 콜롬비아에서 나와요. 그게 그 기후 토양이나 이런 게 거기가 그 콜롬비아 그 밀림지대에서 나온다고요. 그럼 얘들이 이거 콜롬비아산 코카인의 대부분이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베네수엘라가 유통을 담당해주고 있는 거예요. 통해 가지고 미국을 들어가요. 콜롬비아도 그 집권 세력이 좀 끔찍 안 되죠. 예, 끔찍 안 됩니다. 뭐 우리 무슨 미사일 좀 팔았다고 좋아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어요. 깊게 망가져 있어요. 콜롬비아. 예. 그럼 이런 그 독재 국가 혹은 이런 마약 카르텔, 이런 종로 세력, 이게 지금 계속 위기에 이제 부닥치고 있는데 이걸 별로 손을 못 쓰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의 전술 전략이 뭐냐면 초정밀 공중 외과 타격으로 도려내고, 핵심 포인트를 지상군이 아니라, 지상군은 뭐 기껏해야 이제 델타포스 같은 특수부대죠. 그걸 도려내고 현지 정치혁명을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 러시아 방공 시스템으로는 공중 외과 타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에어본 서지컬 스트라이크, 공중 외과 타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공중 외과 도려내기 타격을 막을 수가 없다고요. 거기다가 그러면 현지 정치혁명을 부추기는 그러한 흐름, 이게 점점 더 막기가 곤란해요.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세계 시장의 보편성, 그 다음에 스마트폰, 즉 개미소관, 즉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의 보편성 때문에 대중심리가 막 걷잡을 수 없이 흐른다고 이게. 그러니까 칼라 레볼루션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걸 뭐 MG 갖다 붙이는데 국내 언론은 MG라는 세대 타령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명이 바뀐 거예요. 인간의 소통 방식이 바뀐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중국, 러시아가 제공한 방공 시스템이 엉터리라는 게 3번에 걸쳐서 증명됐다라고 세계적 전문가들이 지적을 합니다. 처음은 이제 6월 이스라엘이 미국 지원 아래 테헤란을 유린을 했죠. 방공망을 파괴했고 이게 나중에 미국의 B2 공격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7월에는 이스라엘의 F-35가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공격해가지고 시리아 주재 이란 세력을 박살을 냈어요. 시리아의 이란 세력이 박살내면 이란이 지원하는 시리아 내 헤즈볼라 세력이 박살이 납니다. 그때 시리아로 들어오는 이란 물자, 이란 요원들 그거 다 작살냈잖아.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아사드 정권을 보호해 주던 세력이 물리적 힘으로는 헤즈볼라고, 그 헤즈볼라의 뒷배는 이란인데 시리아 내에 이란의 존재감을 뿌리를 뽑아버리니까 시리아 내에 헤즈볼라도 약화되고, 시리아 내에 원래 러시아가 버텼었는데 걔들은 요새 이제 우크라이나에 빠져갖고 힘을 못 쓰고, 그래서 아사드가 힘도 못 쓰고 무너진 거 아니야.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1월 3일에는 마두로를 포획했죠. 이때도 이제 다마스커스 그 방공망, 러시아제 방공망 다 작살내고 포획한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국, 러시아에 줄 서가지고 거기서 방공망 시스템 들여다놔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유린 대상이야.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이제 빅픽처를 형성한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빅픽처 속에서 나왔는지 어쩐지 몰라도 제1전선, 즉 미국 안에서의 괴물과의 정치내전, 제2전선, 즉 서반구, 즉
중남미에서의 종중 마약 카르텔 정치 집단과의 싸움, 제3전선, 유럽을 압박해서 우크라이나를 책임지도록 만들고 자주국방에 나서도록 만들고 그린란드 지배권에 협조하도록 만드는 것. 제4전선, 이스라엘, 사우디를 주춧돌 삼아서 이란 체제를 변경하고 중동을 바로 정돈하는 것. 이게 지금 다 가시권에 들어와서 다 튀어나와갖고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있잖아, 막. 우리 매일매일 지금 세계가 막 너무 빨리 변해갖고 어지럽잖아요. 저도 어지러운데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그렇죠? 예. 이런 와중에서 이렇게 이제 세계가 급변하게 되는데 리짜이밍 시진핑 밀착을 과연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거기에 퀘스천 마크죠. 케빈 킴 대리대사 긴급 경질, 저는 이게 리짜이밍 시진핑 밀착을 견제하거나 막지 못했다라는 혹은 그거에 대한 사전 경고나 보고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어요. 참고로 이제 이건 케빈 킴이 막겠다 그래서 막아지는 건 아니지만 상황에 대한 아주 쿨한 보고서는 올라갔었어야지. 참고로 지금 미국 안에서는 그 두 개의 상반된 노선이 있습니다. 미 국무부 한국정책 브레인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짜이밍 더블당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 이건 이제 어디서 드러나냐면 그 전에 주한 미 대사였던 골드버그, 또 그 전에 대리 대사였던 조셉윤은 뭐 아주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 했죠. 예, 그리고 저는 그게 그냥 드러난 외교관들의 발언인 줄 알았더니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 아실만한 전문가 미국인이 한국에 왔을 때 한 3, 4개월 전, 한 4, 5개월 전에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미 국무부의 한국정책 브레인들이 그런 관점이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걱정된다. 이 자들은 그 리짜이밍과 더블당을 다뤄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고든 창이나 뉴트 깅그리치 같은 사람들은 리짜이밍 더블당 이 자들 굉장히 위험한 자들이다. 라고 계속 경고를 해왔죠. 이것이 지금 미국에 이제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케빈 킴이 만약에 들어와서 이거 굉장히 지금 이상하다. 이거 심상치 않다. 이게 심상치 않다. 지금 미 국무부 한국정책 브레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던 그러니까 이른바 진보, 이른바 저쪽 세력을 미국이 충분히 다뤄낼 수 있고 그들도 결국 권력을 잡으면 미국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이때까지의 전통적인 관점,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보고서를 냈었다면 케빈 킴이 경질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보고서는 못 냈을 거라고요. 그럼 너 뭐하러 거기서 대사 대리하고 있냐? 너 와 임마 하고 콜백해버리는 거지. 그랬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이번 리짜이밍 시진핑 밀착을 통해서 그게 이제 불거져 나온 거죠. 저는 트럼프 진영이 진영 자체가 뭘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영의 핵심이 국무부를 통해서 결국 일이 벌어지거든요. 국무부의 한국 관계 라인의 그 칼라와 입장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을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무부 그런 데 아니에요. 알저히스는 거의 소련 간첩죄 나중에 받았고 그 사람이 한국 담당이었잖아요. 동아시아 담당. 우리 해방됐을 때 6.25 때. 그리고 6.25 전쟁 와중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나서서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그 폄훼한 제1차 개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개헌이었거든요. 아니 대통령을 국회가 뽑도록 돼 있었는데 재헌헌법에서. 근데 국회가 6.25 직전인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부 남노당 남노당원이거나 동조자들에 의해서 거의 장악당해 있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무소속이 70% 이렇게 되는 국회예요. 그런 국회가 지금 대통령을 다시 뽑게 생겼어. 전쟁 중에. 그러니까 우남이 그냥 쓸어버리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한 거잖아요. 상권 분립 개헌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제1차 개헌이거든. 그러면 개헌 제목이 대통령 직선 삼권 분립 개헌 이렇게 제목을 달아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죠. 부산 정치 파동. 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작품이에요.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해방 이후 첫 번째 사명은 이승만 죽이기였습니다. 끔찍해요. 그때 걔들 그거 써놓은 거 보면. 그때에 비하면 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 착해진 겁니다. 우리가 욕 많이 해도 그때에 비하면 착해진 거예요. 그때는 참 그랬죠. 제가 갑자기 열받아서 헌법 얘기로 들어갔는데 개헌 얘기, 제1차 개헌. 그 와중에 제1차 개헌 났을 때 그거 나니까 여기 그 미국 대사 대리란 자가 한국 참모총장 붙잡고 쿠데타 일으키려고 그랬잖아. 그리고 1970년경에 인터뷰 보면 내가 그때 쿠데타 성공했어야 된다. 1970년대 인터뷰 보면. 다 늙어서도. 그러니까 이 자들이 이쪽 국무부 쪽이 좀 그래요. 원래 성격이.
그래서 결국은 정책에 있어서 최종 그 정책에서 최종적인 게 일선이라 그럴까? 그건 국무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다른 정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이번에 그런 국무부의 이 한반도 관련 그런 정책을 좀 조절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자들이 역대 내내 이렇게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나? 한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그 첫 번째 고민은 국무부가 이런 고민을 해야죠. 과연 리짜밍 더블당 집단이 저게 쟤들이 제어 가능한 집단이냐? 이걸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돼요. 케빈 킴의 경질이 이 고민의 상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고민은 뭐냐? 손발은 맞출 수 있는 자유공화 성향의 정치 세력, 언론 집단, 지식 전문가층이 두텁게 존재하나? 이거 국무부의 고민이기도 하고 한국인의 고민이죠, 사실은. 리짜밍 더블당 집단을 날리려면 자유공화 성향의 정치 세력, 언론 집단, 지식 전문가층이 두껍게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우리끼리 뭐 이렇게 고민하고 맨날 그 걱정하니까 이런 성향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 생활인 사이에서 이런 성향이 작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요직에 있고 좀 맑게나 하고 반갑게나 끼고 살만한 사람들 중에 이런 성향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굉장히 태만하고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셋째, 종종 좌빨을 박살내고 키워줬는데 그래가지고 오케이 쟤들 안 되겠어 하고 쟤들 박살내고 이쪽이라고 생각되는 집단을 키웠어. 근데 얘들이 나중에 크고 나니까 국뽕 또라이로 변신해. 이상한 민족주의 플래카드 들고서 표 장사에 나서. 그런 거 한두 번 봤겠어요? 에르도간 보세요. 에르도간 터키판 국뽕 또라이 아닙니까? 이 이른바 우파 표방하면요 대부분 그렇게 가요. 나중에 성공하고 나면. 이런 고민 안 하겠냐고요, 미국이. 한국만 본 것도 아니고 세계 다른 나라 전부 보고 있는데. 넷째, 그래서 그런 거가 싫어가지고 뭐 그냥 질질질 끌려가. 국뽕 또라이 집단의 등장 이런 게 걱정이 돼서 그냥 리짜이밍 더블당 이런 애들 그냥 날뛰는 세상 그대로 질질 끌려가. 걔들을 제어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서. 근데 제어가 안 돼. 예, 그래가지고 한국을 만약에 상실했어. 그럼 그 대가는 뭐냐? 어마무시한 대가를 지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국무부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 때문에, 이런 고민과 엮인 그런 지점들 때문에 이때까지 보면은 리짜밍 더블당 같은 이런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두길보기를 해온 거죠. 근데 이제 두길보기가 더 안 통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두길보기 안 할 수 있게 돼 있냐 이거지. 다른 여건들이. 거기에 이제 미 국무부의 고민, 트럼프 진영의 고민, 또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